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의 자기 조절 때문에 고민이신 부모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때에 이제 고민을 보면은 지금 보이는 이 자기 조절의 어려움, 이 부분이 우리 아이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를 만나봐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미디어에 보면 ADHD를 소재로 이야기를 좀 많이 담은 부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강재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가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보일 때에, 가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떤 행동 양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조절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 많은 것들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아이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 그래서 발달적인 어려움들은 대개는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양육 그런 이제 환경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기다리면 나아지는 것들,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자기조절 어려움들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발달의 좀 위험 신호다. 이 정도는 이제 아이가 그냥 통상적인 어떤 자기조절의 어려움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자기조절이라는 거는 자기조절이 잘 안 된다는 아이들은 화를 잘 내거나 잘 삐지거나 아니면은 되게 이렇게 쉽게 불안해진다거나 낯선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이런 정도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러니까 일상 기능에 되게 영향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때 그런 발달적인 위험 신호, 또 이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괜찮은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감정적인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뇌발달의 측면에서는 감정, 감각,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억제하는 것, 또 주의를 조절해서 그런 주의 억제의 주의가 필요할 때 불필요한 자극들을 억제하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감각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은 내 통상의 그런 기질적인 예민함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이렇게 경직이 된다거나, 이렇게 집에서 같으면은 그냥 이런 조그만 이렇게 빛의 어떤 이렇게 밝기에도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냥 일반적인 소음에도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워하거나 견디기 힘들어해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울거나 이런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들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린이집 같은 이런 단체 생활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자기조절의 어려움, 또 감각 조절의 어려움은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강당이나 아이들 소음, 아니면은 특정 이런 이제 촉각이나 이런 감각에 되게 예민해서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무리 안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작은 거에도 폭발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그 화를 내는 정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위험할 정도의 그런 이제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그 화가 쉽게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체가 있거나 무리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아이들은 작은 다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주변 아이들을 이제 공격한다거나, 그걸 제재하는 이제 교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가 행동을 하게 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감정적인 조절을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이제 친구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뭔가 아이가 자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 뭔가 좀 참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못 기다린다거나 못 기다리는 정도에서 이렇게 쉽게 아이가 흥분해서 행동이 더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이게 이동하는 시간들, 부모님하고의 예를 들면 마트를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차도에서 이제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뛰어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 억제가 잘 안 되는 아이들, 또 이제 그런 유치원이나 단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순서 자기 차례를 못 기다려서 늘 아이들이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이게 계속 옆에서 제지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참관 수업이나 아니면 이동 수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아이가 이렇게 늘 조마조마한 어디로 이렇게 그 무리해서 이게 대여해서 이탈을 해서 이렇게 늘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면 이 아이가 이제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일반적으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혹시 이제 줄어들게 되면 괜찮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줄어들지 않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적응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맞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들이 여러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이 아이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이 아이의 문제 행동들이나 조절의 어려움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이게 좀 기다려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의 어려움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다 꼭 그게 ADHD라는 이제 그 문제 외에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환경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환경의 아이들이 계속 있다거나, 이렇게 좀 이제 하루 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일과가 되게 좀 이렇게 정해져지 않아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식사 이렇게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도 아이들이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면 대부분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좋아진다고 보죠. 다만 이런 ADHD 같은 좀 신경 발달의 장애는 뇌의 발달의 어떤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조절만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볼 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발달적인 요인, 정서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안정되지 못한 일과들을 보내는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이 그런 양상을 물론 이제 살펴봐야 함과 동시에 이 정도가 조절에 계속 실패하는 부분들이 ADHD의 그런 이제 행동 양상으로 너무 이제 유사해 보인다 하는 경우라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궁금합니다. 혹시 아이를 관찰할 때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면서 ADHD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실 때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이의 이런 발달 또는 자기조절 어려움이 있고, 이 아이가 지금 ADHD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긴가민가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조마조마하신 그런 경우라면 사실 제일 이렇게 간단한 방법은 전문가를 빨리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괜찮은지, 이 아이가 지금 발달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양육 환경이나 아이가 지금 생활하는 환경에 우리가 좀 도와줄 것들이 좀 더 있는지, 아니면 그것만으로 부족한 어떤 이렇게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요. 근데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제일 좋고,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런 대부분 이제 걱정해서 오시는 자기조절 문제로 병원에까지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여러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ADHD보다는 단순히 아예 발달이 조금 지연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육 환경의 어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대부분은 좀 그냥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병원에 와서 아니면 전문가를 만나서 평가를 받는 걸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들은 실제로 좀 이렇게 뭔가 부모님의 노력만으로 아니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만으로는 자기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도움을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가 이제 특정 상황에서만 이렇게 조절을 계속 실패하는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강도와 빈도로 계속 실패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의 발달은 일단 괜찮은 건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제 양육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하고 일단은 고민이 되시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이의 자기 조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